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Q&A 질문을 받는다고 적었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질문을 적어주신 분들부터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이게 만약에 겹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이 립 정보 궁금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2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이 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Superstay 24 컬러 중에 몇 번일까요? 몇 번이냐면 그게 안 적혀있네요. 메이블린 제품인데 16P200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색깔은 어차피 이 제품은 색상이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립 정보 드렸고요. 안 그래도 지금 메이크업 2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라는 글을 받자마자 바로 비디오를 찍게 됐어요.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립 메이크업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언제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기는 했는데 저는 또 이제 촬영용 조명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아직까지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과연 이거를 시작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까짓 거 하는 생각에 찍었어요. 뭐 어차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크업 2탄은 이제 곧 있으면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편집을 끝내면 올라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프랑스 생활이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첫 한 달, 두 달 지나고 첫 한 달, 두 달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살았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 재밌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로 불어를 아예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스며든다는 거는 좀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온 김에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는 계속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왕 시작하신 거 끝까지 열심히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을 동기로 낯선 타지 생활을 버티고 학교를 다니셨나요? 저는 초반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불어를 배우다 보니 여러 선생님을 거치게 되는데 운이 나쁘게도 중간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쯤에 굉장히 조금 저와는 많이 맞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 학생들 다 앉아있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런 줄 몰랐는데 인종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바탕 하고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영어를 막 뭐라고 한 후로 여기 그 원장이랑 얘기하겠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후부터는 나 너한테 착하게 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타겟이 다른 중국인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하고는 조금 나아져서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힘들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싫기도 했고 저에게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의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가족이고 저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가족이고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과 이제 저희 형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의 힘으로 버텼다고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서 영화 찍었어요. 막 밤하늘 보면서 울고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아예 요리도 하나도 못했고 밥도 할 줄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이었지만 그때 나이로는 막 19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차츰차츰 쌓이다 보니까 또 저한테는 또 다시 버틸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네. 프랑스에서 알바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알바가 가장 좋은 것 같은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첫 번째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는 알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돈을 조금 벌어봤다면 한국어 과외를 했던 게 저의 알바였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일주일에 최대 25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한국어 과외로 하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에 가게 되는 그런 대학생들부터 중학생, K-팝에 관심 있는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도 과외를 했었고요. 저는 시간당 15유로에서 20유로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과외에 비해서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 1학년 때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저는 정말 어려웠죠. 왜냐면 저는 수업이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체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웰컴 데스크라든지 이제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저는 따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뭐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뭐 도와줘봤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도움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시험이 이게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이건 또 몇 퍼센트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기말은 또 언제인지 그리고 뭐 내가 출석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저는 한 반학기는 거의 그냥 좀 길 잃은 상태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무조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무조건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철판 깔고 그냥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 1학년 때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른 학년들이 말을 하기를 뭐 2학년 올라가면 1학년이 더 어려웠다, 뭐 어떤 사람이 2학년이 더 어려웠다 하는데 저는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레벨이. 저는 과는 다르지만 무역 경영 관련된 학과에 지원할 예정이라 대학생활 중 힘들었던 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이랑 경영도 함께 배워요. 그러니까 언어과인데 이제 국제무역과 경영, 그 다음에 회계학, 그 다음에 법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총괄적으로 다 배우는 대신에 언어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역이랑 경영과를 가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거기서는 또 이제 제 2외 국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뭐 스페인어가 될지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학교를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활 중 힘들었던 점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알아가는데. 왜냐면은 전 처음 왔을 때 여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혼자서 이용해서 다시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곳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프랑스인은 항상 남자인데다가 막상 연락하다 보면 다들 아시아 여자 좋아하거나 목적 있는 남자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프랑스인을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의 베프들은 남자인 부분이 거의 한 70-80% 되는 것 같고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그 남자친구들의 여자친구? 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활발하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어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시아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 뭐 어때요?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어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시아인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초반에는 뭐 한국인들과 많이 어울리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당연히 아시아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이 들이대기도 하고 막 찌쩍대기도 하는데 저는 되려 뭐 학교에 가면은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교환학생들을 오는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친구들하고 자주 다녔어요. 아예 그 한국 문화를 아예 모르거나 아시아 문화를 아예 모르거나 저한테 뭐 북한이냐 남한에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랑 더 친해졌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려 더 노력했었어요. 다른 이제 서양권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여자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거의 막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녕, 막 이러고 연락할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래, 안녕, 그래, 참 좋지, 안녕, 좋아, 아시아 여자들 참 이뻐, 안녕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 있으면은 뭐 만날 수 있는 거고 여자 프랑스인을 사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사친을 사귀고 싶은데 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제가 데려가서 막 말을 걸어요. 저는 안녕 어디서 왔니? 뭐 이러면서 대신에 터치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뭐 하고 그냥 메시지도 보내면서 커피 한잔 할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여사친, 남사친이랑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영어와 일본어까지 하신다니 대단하세요. 외국어 단어 공부법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는 칸지라고 하죠. 한자가 있기 때문에 칸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적어서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억지로 그 한자 시험, 능력 시험인가? 뭐 몇 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 때 그거를 배웠어가지고 저는 그게 나중에 일본어를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되니까. 근데 뭐 일본어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외국어 단어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되려 보고 말하는 걸로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미드 같은 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영어인데 영어로 말을 하는데 불어 자막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불어로 나오는데 영어 자막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친구가 옆에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요. 저거 무슨 뜻이야? 저거 무슨 뜻이야?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거는?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말이 되는 거야? 돼. 그럼 알겠어 하면서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단어를.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고, 나중에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으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사람마다 공부법에 따라 다르겠죠? 뭐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쓰거든요. 저는 아니니까. 매달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하시는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를 체류증을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1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려면 기본 최소 매달 615유로 이상 송금 받았다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 뜻은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가격이 다르긴 한데 최소한 600유로일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최소 이만큼의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역이랑 내가 평소에 뭘 하는지, 여가생활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더더군다나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활비가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지.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유급 안 당하고 이 학년을 끝내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어학원 다니면서 하는 거는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자르 같은 경우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 학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저녁 8시에 수업이 끝난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그냥 씻고 이게 멍 때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공부하다가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없고. 졸업 후 향후 계획, 그 다음에 프랑스에 계속 머물 예정이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유급을 당하지 않고 학교를 끝나게 된다면 내년 여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사까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석사까지 가야 할지는 저도 정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학기에 시간이 된다면 인턴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석사를 계속 하게 된다면 여기 남아있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석사를 계속 같이 하면서 회사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2배로 힘들다는 거. 2배로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은 이쪽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한꺼번에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후 향후 계획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2개를 다 같이 한다거나, 그 둘 중 3가지 중 하나겠죠. 그리고 한국 생활과 프랑스 생활의 비교, 장단점, 선호도. 선호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질문에 물어보셨다시피 장단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쁜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제일 좋은 점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올해 6년째로 이제 프랑스, 곧 있으면 7년째로 이제 지내고는 있는데, 가장 그리운 거는 이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가족, 오빠, 강아지들. 누구를 엄청 그리운데 못 만진다는 게, 그 냄새도 못 맡고 못 만지고 막 그런다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너무 그립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음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는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대신 그거는 전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한국은 무조건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다 예스맨이잖아요. 누군가는 노를 해야 되지만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를 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게 꼭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회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더 이제 그거를 따지는 것 같고 위아래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점 한국 생활의 좋은 점은 맛있는 음식이 참 많다는 거. 그리고 프랑스 생활의 좋은 점은 뭐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종차별, 성차별 그런 게 많죠. 프랑스는. 왜냐하면 여기선 제가 타지인이잖아요. 여기선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외국분들도 당연히 인종차별 당해봤을걸요, 한 번쯤은.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거든요, 한국도. 한 번 그 레일라 한국 왔을 때도 어떤 꼬맹이 남자애 둘이서 레일라 사진을 이제 지하철에서 몰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었거든요. 뭔데 막 사진 찍냐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자꾸 몰래 사진 찍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기도 했었고 내 친구한테 내 나라가 이런 짓을 너한테 한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더 저는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말하는 거 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행 다니다 보면은 한국 여행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나쁜 말들을 저한테 막 해요. 내 옆에서. 근데 막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옆에 탁 쳐다보고 죄송한데요 저도 한국인이거든요 하면은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건데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한국인들까지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막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장단점 같은 경우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비싼 제품들이 이곳에서는 굉장히 싸다는 거죠. 바이오더마라든지 아니면 아벤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싸요. 요즘 뭐 한국도 많이 싸졌다고 들었긴 했는데 대신에 한국 제품들은 비싸요. 굉장히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Q&A를 봤을 때는 프랑스 오신 이유가 보자를 가려고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공을 바꾸신 계기랑 이유가 있나요? 보자르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바꾸신 건가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반학기 정도 미대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쪽에서 자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가격을 다 합해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에 오면은 너 뭐 1년에 500유로밖에 안 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술이면 프랑스지 하고 준비하자 하고 막 이거 와버린 거거든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무대뽀로 그냥 들이댔어요. 처음 1년 반 2년 정도는 그냥 계속 어학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이제 어학이랑 프레파라고 이제 보자르 프레파를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이제 보베에 있는 이제 세라믹 전공을 하는 그쪽 그 보자르였거든요. 근데 뭐 그때 봤을 때 보르도 떨어지고 보베 떨어지고
한 곳이 딱 붙었는데 그냥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좀 듣보잡 이런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러려고 프랑스 왔나라는 생각도 들고 회의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3년 열심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일자리 찾을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친구 중에서는 뭐 보절을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한테 느꼈던 점은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델프로는 딱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 뭐 이거라도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또 막상 들어오니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 대학이라도 나오길 바랬고 사이버 대학이라도 나오길 바랬고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내가 여길 나와서 성공해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학교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붙어서 다시 1년 만에 돌아가게 된 거죠. 리옹 3대학에 붙었기 때문에 리옹에 오게 됐죠. 집이 꽤 크신 것 같은데 혹시 쉐어하시는 건가요? 프랑스는 집세가 비싸다고 들어서 궁금했어요. 저는 혼자 살지는 않아요. 쉐어하는 거고 이 프랑스 자체에는 쉐어하는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세가 비싸요. 여기는 이분이 아마 독일 사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보다 저는 집세가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쉐어를 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알로카시옹이라는 보조금을 학생이라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한 500유로 낸다 그러면은 한 160, 170유로 정도는 그쪽에서 돈을 또 보태주는 거니까 총 가격은 그나마 좀 적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한국이나 독일보다는 비싸겠죠? 집이? 프랑스에 사시면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랑거리가 아닌데 인종차별 많이 받죠. 성차별도 많이 받고 근데 처음 한 번 당하면 되게 열받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정말 많이 당했어요. 제가 정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띈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에 많이 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성차별도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좀 인종차별은 요즘은 많이 안 당했고 성차별은 계속 당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막 뭐라고 하죠. 저도 막 뭐라고 하거든요. 여러 문제들이 다양해요. 프랑스는 뭐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고 혼자 있고 인종차별도 당하지 성차별도 당하지 뭐 사는 거는 생활비도 조금 비싸지. 근데 이미 오신 분이라면 마음 먹고 오신 분이라면 그냥 끝까지 버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 오는 걸 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그게 정말 꿈이라면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각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앞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울기도 많이 울고 지금도 막 혼자서 많이 울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웃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거든요. 그게 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기대감과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착한데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앞까지는 가자라는 거여서 그거를 다 한꺼번에 제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가끔 힘들 때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제 미래를 위한 거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가끔 가다가 보면 힘든 일 있더라도 옆에 친구들 보면 또 힘도 나고 뭐 사소한 일에 웃는 것도 좋고 잠자고 일어나서도 오늘도 예전에는 잠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일어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어찌냐면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제 채널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될 때마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과 이제 뭐 응원해주시는 글 그런 거 자체가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궁금하신 점 그냥 댓글로 적어주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그게 힘이 되고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뭘 가르쳐 준다거나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 저렇게 하면 뭐가 있다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에.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으면 아니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한두 개 정도는 적어주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또 물어보셨는데 자꾸 이뻐지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한 8kg에서 9kg 정도 빼가지고 왔어요. 부모님이 살 많이 쪘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또 찔 것 같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두턱이 자꾸 보여가지고 여기. 어찌됐든 간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런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